여러분, 혹시 매일 토마토를 드시면서도 그 효과를 절반도 못 누리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기 전까지는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토마토를 그냥 썰어서 드시는 분들, 샐러드에 넣어 드시는 분들, 사실 그 방법이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그 상식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세계적인 영양과학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 하나, 토마토는 절대로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기름에 볶아야 비로소 진짜 효과가 시작됩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 이 연구 결과를 접했을 때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생 토마토를 생으로 드셨던 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부터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변화 하나로 토마토 속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의 흡수율을 무려 500% 가까이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라이코펜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 봐야겠죠. 라이코펜은 토마토가 빨간색을 띠게 만드는 천연 색소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단순히 예쁜 색깔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과학계가 수십 년간 주목해온 이유가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지금까지 알려진 천연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부류에 속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세포를 공격하고 노화를 촉진하며 각종 질병의 씨앗을 뿌리는데 라이코펜은 마치 방어막처럼 이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킵니다.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세포 보호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진행된 수많은 대규모 역학 연구들이 하나같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라이코펜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최대 23% 낮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폐암, 위암 등 여러 심각한 질병의 위험도도 의미 있게 낮아지는 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토마토 제품을 일주일에 2번 이상 섭취한 그룹이 한 달에 1번 먹는 그룹에 비해 특정 암 발생률이 눈에 띄게 낮았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라이코펜이 그냥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핵심 전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다면 왜 기름에 볶아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과학적 원리가 등장합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물질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에는 녹지 않고 기름에만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드실 때 우리 몸은 라이코펜을 세포 안으로 가져오려 해도 기름 없이는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기름에 녹아야 하는 물질을 물로만 씻어내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흡수되지 못한 라이코펜은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열심히 토마토를 드셨는데 정작 그 효과를 절반도 못 누리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름뿐만 아니라 열을 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 연구팀이 실험을 통해 밝혀낸 결과에 따르면 토마토를 가열하면 세포벽이 부드러워지면서 안에 갇혀있던 라이코펜이 밖으로 풀려납니다. 생토마토 상태에서는 라이코펜이 세포벽 안에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서 소화 과정에서도 충분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을 가하면 이 결합이 느슨해지면서 라이코펜이 자유로워집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토마토를 익혔을 때 체내에서 흡수 가능한 형태의 라이코펜 농도가 54%에서 최대 164%까지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까지 더해지면 그 효과는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실제로 진행된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기름과 함께 조리한 토마토를 섭취한 참가자들은 생토마토를 그냥 먹은 참가자들에 비해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극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열에 의한 효과와 기름에 의한 효과가 합쳐지면서 라이코펜 흡수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토마토를 기름에 볶아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영양 극대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름이 가장 좋을까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모든 기름이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 특히 올리브 오일이 라이코펜 흡수를 극대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그 자체로도 심혈관 건강에 탁월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올리브 오일의 건강 성분이 만나면 그야말로 최강의 건강 조합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올리브 오일이 없다면 들기름도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라이코펜 흡수를 도우면서 동시에 뇌 건강에도 좋은 성분을 함께 공급해줍니다. 반면 어떤 기름은 피하는 것이 좋을까요?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마가릴류나 오래된 산화된 기름은 오히려 항산화 효과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선한 품질 좋은 기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름의 품질이 곧 라이코펜 흡수율에도 직결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하고 효과 좋은 토마토 올리브 오일 볶음입니다. 잘 익은 토마토 두세 개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프라이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2큰술 두르고 중불로 예열합니다. 여기에 썰어둔 토마토를 넣고 마늘 두세 쪽을 함께 넣어 볶아주세요. 마늘은 알리신이라는 성분을 통해 라이코펜의 항산화 효과를 한층 더 강화시켜주는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약 5분에서 7분 정도 중불에서 토마토가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살짝 소금을 뿌리고 바질이나 파슬리를 더하면 풍미가 훨씬 깊어집니다. 이 간단한 요리 하나로 라이코펜 흡수율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간이 토마토 소스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면 요리나 밥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토마토 4-5개를 잘게 다지거나 믹서에 간 후 올리브 오일을 두른 냄비에 넣어주세요. 중불에서 천천히 졸이면서 수분을 날리는 과정에서 라이코펜 농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토마토 통조림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제대로 가공된 토마토 통조림은 이미 가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라이코펜 함량이 생토마토보다 이미 높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올리브 오일, 마늘, 양파를 더해 소스로 만들면 완벽한 라이코펜 흡수 최적화 레시피가 완성됩니다. 20분 정도 끓이면 냉장 보관도 가능하니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두고 활용하세요. 세 번째 방법은 달걀과 토마토 볶음입니다. 이 조합은 아시아권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요리인데 영양학적으로도 정말 완벽한 조합입니다. 달걀의 지방 성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도와주고 달걀의 단백질은 라이코펜이 혈중에서 안정적으로 운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 2개를 썰어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두른 팬에 먼저 볶다가 달걀 2-3개를 풀어서 함께 볶아주세요. 간단하지만 영양적으로 정말 훌륭한 한 끼입니다. 이 3가지 레시피를 일주일에 번갈아가며 드시면 한 달 후 눈에 띄게 달라진 컨디션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쯤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토마토를 익히면 비타민C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비타민C는 열에 취약한 수용성 비타민이라 조리 과정에서 일부 손실됩니다. 약 70도에서 80도 이상의 열에 오래 노출될수록 비타민C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라이코펜 흡수는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 오래, 너무 강하게 볶지 마세요. 5분에서 7분 정도의 중불 조리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안에 라이코펜은 충분히 풀려나오면서도 비타민C의 손실은 비교적 최소화됩니다. 완전히 생으로 드시는 것에 비해서는 비타민C가 줄겠지만 그 대신 훨씬 더 강력한 항산화 무기인 라이코펜을 완전히 무장시켜 얻는 이점이 훨씬 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토마토를 더욱 효과적으로 드시려면 함께 드시는 음식도 중요합니다. 아보카도, 견과류, 치즈 같은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욱 올라갑니다. 반면 토마토를 설탕이 많이 든 드레싱이나 가공식품과 함께 드시면 라이코펜의 효능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는 껍질 부분에도 상당량의 라이코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그 부분만 조심해 주세요. 가능한 한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7일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저녁 식사에 토마토 올리브 오일 볶음을 추가해 보세요. 기존 식사에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시작이 됩니다. 셋째 날과 넷째 날은 점심에 달걀 토마토 볶음을 만들어 드세요. 다섯째 날은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 현미밥이나 통밀 파스타에 곁들여 보세요. 여섯째 날은 토마토 소스에 브로콜리나 시금치를 추가해 영양을 더욱 풍부하게 합니다. 일곱째 날은 이 중 가장 마음에 드셨던 요리를 다시 만들어 드시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세요. 일주일 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과 함께 소화도 더 원활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주의사항도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토마토는 산성이 강한 채소입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빈속에 드시거나 과도하게 드시는 것을 피해 주세요. 특히 토마토 소스처럼 오래 졸인 형태는 산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소화기 계통이 예민하신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신장, 결석에 과거력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과도한 섭취 전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어떤 식품이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효과와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토마토 고를 때의 팁입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가 잘 익을수록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일수록 껍질에 탄력이 있고 묵직한 것일수록 라이코펜 함량이 높습니다. 마트에서 토마토를 고르실 때 초록빛이 도는 것보다는 완전히 빨갛게 익은 것을 선택하세요. 방울토마토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방울토마토는 일반 토마토보다 라이코펜 농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어서 같은 양을 드셔도 더 많은 라이코펜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핵심 항산화 성분으로 암 예방과 심혈관 건강, 세포 노화 억제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 없이는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10가지 가해주면 세포벽에 갇혀있던 라이코펜이 풀려나오면서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으로 5분에서 7분 정도 중불에서 볶아 드시는 것만으로도 라이코펜 흡수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전이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검증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